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모시고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게스트 남동산님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테크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좀 공부를 한다는 식으로 재테크에 접근하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느낌에 정말 재밌어서 이것도 그냥 놀이, 취미 이런 걸로 생각하고 접근하실 만큼 좀 열심히 그리고 재밌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 전에는 본인이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오프라인에서 뭐 스터디 카페 같은 걸 빌려서 지인들 대상으로 뭐 재능 기부식으로 아름아름 세미나를 뭐 1년에 뭐 많으면 한 두세 번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모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게 좀 뜸해졌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카오 음이라는 비대면 공간으로 모셔봤습니다. 그러면은 남동사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동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남동산입니다. 저는 부동산이나 뭐 주식, 뭐 블록체인, 일단 돈 되는 건 다 관심이 있어 하는 재테크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하고요. 안 한다고 했는데 합니다. 하고, 뭐 서칭하고 데이터 모으고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이제 나이트 시네마님께서 두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랑 뭐 비교 이런 걸 부탁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요. 혹시 도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중간에 이모티콘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손드는 거 뭐 해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도 받겠고요. 좀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다. 눈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눈치채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오프라인에서는 자주 해주시고 온라인으로는 뭐 디스코드 같은 거 이용해서 지인들한테 몇 번 해주신 걸로 아는데 네, 이제 네. 공통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뭐, 다른 쪽으로도 여러 번 했었어가지고, 네, 아, 여러 그러셨구나. 번 했어요. 음에서는 요즘에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 해봤고요. 영화 네. 채널인데 나이트 시네마가 부동산 관련 내용을 다뤄달라 그래가지고 좀 저도 약간 당황스럽고 좀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처음에 우리 빅쇼트 같은 거 하나 딱 보고 뭐 모기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어, 강남 1970 봐놓고 뭐 시기별 강남 변천사나 요즘 주목할 만한 곳 뭐 잠실 5단지 얼마 전에 승인 났다던데 어떤가 뭐 이런 거 물어보실 줄 아셨는데 지금 네 대선 후보 정책. 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노린 것 것도 같으니까. 있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시기를 노린 것도 있고, 지금 주신 아이디어 제가 메모해놨거든요. 다음에 네네.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 수강생 모드로 경청을 시작하겠고요. 남동사님 뭐 간단한 소개는 앞서 하신 것 같고, 세미나 하시는 동안에 우리 말씀하시는 강사님 좀 재밌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모티콘으로 박수 많이 아낌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자서 떠드는 게 항상 심심하더라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코로나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이모티콘으로 들어와 주셔도 되고, 질문할 거는 바로바로 이제 요청해가지고, 마이크 열어달라고 요청해도 좋을 것 같고, 나이트 시네마님도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끼고 들어왔으면 저는 좋겠는 바람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선 후보 공약이니까 공약에 대해서 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크게는 우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렇게 두 분의 정책에 대해서 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예전 이제 작년 11월, 12월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될 때는 아주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두 후보의 사이트를 들어가려면 네이버에다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하면 요즘에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제일 대문 앞에 그 후보 사진이 있고 같이 공약이 다 있어요. 그 공약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하나 보다 보면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너무 똑같아요.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똑같고 그 중간에 누가 따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후보가 내면 다른 후보가 정확하게 수치를 맞춰가지고 내고 또 한 후보가 예를 들어 소확행 공약 이렇게 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이제 심쿵 공약 이런 식으로 말만 다르지
작게 이렇게 내놓는 정책들도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크게 이제 부동산만 오늘은 좀 집중해서 좀 봐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 그 중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존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사지 못하고 내 집은 어디 있고 청약은 해도 청약이 되지 않고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불만으로 많이 삼아왔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크게 주택 공급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임기 내 5년 동안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두 후보 모두 250만 가구에 대해서를 먼저 언급을 했고요. 기존에 좀 작았는데 갑자기 250만으로 바뀌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200만 가구 중에서 이제 100만 호를 우수한 입지와 좋은 품질을 갖춘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장기 임대,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 주택의 10% 증대.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제 기본주택이 임대주택이거든요. 이렇게 임대주택 중심에 대해서를 좀 말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250만 가구 중에서 수도권에 130만 호 공급,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일기신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산, 분당 이런 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규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뭐 무주택자나 청년 대상 이제 5년 이상 거주 후에 국가에 매각해서 이제 차익의 70% 가져가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 이런 걸 좀 큰 타이틀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세금을 좀 많이 올렸다, 뭐 좀 덜 거쳤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각자 후보들의 세제 정책을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토 보유세라는 거를 도입해가지고 보유 실효 세율이, 지금 실제 실효 세율이 현재 0.171%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1%까지 상향시킨다라는 정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로 지금 상당히 규제가 강하게 있는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고,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한 이제 과세 이연제도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연기를 시켜준다는 거죠. 이연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게 있었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 통합 또는 이제 1주택자에 한해서 이제 면제까지도 해주는 거를 검토. 이건 약간 사실 면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실효성이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1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약간 갈리죠, 두 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국토 보유세는 이제 상향시키고, 근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이제 감면하겠다. 아니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제하겠다. 뭐 반으로 깎아주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양도세 중과나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주택자들이 다 물건을 들고 있고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유인 정책들을 내는 건데, 이 양도세에 대한 감면이나 중과 해제나 이렇게 감면해주는 정책에 기간이 정해져 있게 되면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기간 안에 빨리 팔아야지가 아니라 그 기간 끝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년 내에 뭐 30%를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11개월 차에 팔고 싶어 해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차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지원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실소유자 금융 지원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요, 두 분 다 LTV를 얘기를 했어요. LTV를 이재명 후보는 이제 80에서 90% 얘기를 했었고, 윤석열 후보는 LTV를 80%. LTV가 이제 론 투 밸류 레이쇼, 그죠? 그래서 아파트가 10억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90%면 9억까지를 빌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1억만 있어도 10억짜리 집을 이제 대출을 내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80%,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2억만 있으면 8억을 빌려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당연히 이건 LTV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차주 단위 DSR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체주 단위 DSR 제한도 같이 이제 완화를 해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 물론 이거는 청년층이나 생애 최초 주택, 이제 젊은 층에 한해가지고 그런 공약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한 게 있는데, 임대차 3법은 뭐죠? 임대차 3법이 2020년인가 21년인가 7월 30일, 2020년이죠. 지금 22년이니까 2020년 7월 31일 날에 나왔던 건데, 이제 가장 주요 골자가 되는 게 뭐냐면 전세 2 플러스 2 많이 들어보셨죠? 기존에는 전세가 이제 2년이었는데 2 플러스 2 내가 살겠다 하면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는 한 내가 2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4년까지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전월세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올릴 때 5%까지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법을 합쳐가지고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은 유지를 하고 그 대신에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가지고 전월세 값을 안정화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거를 폐지하는 대신 이거를 당장 폐지할 수 없어요. 이미 한 번 벌어진 법이고 이거를 당장 폐지를 하려면 그거를 수습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폐지 대신에 일부를 수정하고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한테는 이제 뭐 세제 혜택을 주겠다. 더 나은 혜택이겠죠. 혜택을 주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말이 많은데 4년을 폐지하고 다시 기존 2년으로 변경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일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일 날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이 2022년 2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5개월 뒤가 되면 2년이 도래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7월 말쯤 되면은 이 전월세 물건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나 이런 거에 내가 어디 이사를 가겠다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는 걸 도입한다고 했는데, 백지 신탁이 뭐냐면은 우리 좀 생소하죠. 생소한데 이게 지금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주식 백지 신탁제 이런 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뭐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택을 이제 필수 부동산, 내가 꼭 살아야 되는 내 집 외에는 다른 부동산, 이제 투자용 부동산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두 후보만 비교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대선 시즌이니까 다른 분들 것도 한 번씩 이제 읽어드리는 정도 차원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임대부 안심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00만 호 정도 도입하는 거랑, 그리고 도심의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재 규제 완화, 제재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제를 좀 완화해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건 이제 다른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기호 3번, 4번 후보 같이 비교하면 4번 이제 심상정 후보는 이제 공공택지주택 비중을 20%까지 증대하겠다. 약간 이제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좀 미미한 정책을 가지고 오셨고요. 세제 같은 경우도 안철수 후보는 미국처럼 이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고 해가지고 미국과 비슷하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런 걸 좀 개편해가지고 좀 개선을 해보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오셨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한, 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으로 원상 회복, 약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규제 쪽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추가 지원으로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청년 대상 이제 45년 초장기 모기지로, 요즘에는 주담대 받으러 가면 보통 35년짜리 옵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45년으로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DSR이나 이런 계산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월별 내야 되는 돈이 줄기 때문에 좀 부담이 줄게 되죠. 심상정 후보는 추가 지원으로 이제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 뭐 3주택 이상 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전부 규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후보들은 좀 완화 쪽으로 들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은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전면 폐지 아닌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수정,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수정하겠다. 심상정 후보는 최소 9년을 보장하겠다. 지금 2+2인데 9년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오셨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다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 두 후보 정책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조금 재미있게 이제 허경영 후보에 대한 3가지 정책, 부동산 정책 관련된 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재미있더라고요. 결혼수당 1억 원 뭐 있는데 주택 자금을 2억을 준대요. 2억을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그냥 나 집 살 테니까 2억 주세요 하면 2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거랑 그리고 소형 임대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 이거는 지금 요즘에도 이제 국민주택, 임대주택 하면서 소형 임대 아파트를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통 불만을 많이 갖고 있죠. 소형 임대 아파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신혼주택, 청년 행복주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방 2개 아니면 거실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집에서는 아이를 낳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뭐 혼자 살건 둘이 살건 셋이 가건 모든 사람들은 국평을 원합니다. 국평 전용 84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그 집을 다 원하는 거지 이렇게 소형 임대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약간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세금 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재산세를 폐지하겠다. 취득할 때 세금 내고 뭐 팔 때 양도세 내고 하는데 보유할 때 재산세 이런 걸 왜 내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 이제 스페셜하게 허경영 후보의 공약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큰 틀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나이트 시네마님 혹시 저에게 배정된 시간이 따로 얼마나 있을까요? 무제한입니다. 그 체력만 되시면은 내일 아침까지 하셔도 체력이 됩니다.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체력이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듣고 아유, 계신 분들이 이게 과연 재미있을까? 저 지금 메모해가면서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메모요? 그렇군요. 네. 이게 제가 그러면 지금 위에 큰 타이틀들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빠르게 이렇게 훑어가면서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두 후보에 대해서 후보의 정책을 좀 세부적으로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제재가 제가 자꾸 입에 붙어서 제재라고 하는데 제재는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재개발 시작한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저기 서울 강남이지? 그럼 20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기 수도권 어디 지역이지? 10년, 최소 10년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신속 협의제로 빠르게 협의를 해서 그 단계를 아주 짧게 줄이겠다. 지금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있어요. 근데 패스트 트랙을 타더라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기존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지만 기존에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걸 한 5년, 7년 정도로 목표로 하는 건데 더 빠르게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이건 확실한데 지금 22년이죠. 작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최소한 24년, 25년까지는 무조건 공급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거는 뭐 의견이나 이런 게 아니고 팩트이기 때문에 24년, 25년까지는 계속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통해서 빠르게 이제 공급량을 좀 늘려 나가겠다. 이런 게 정책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3종까지 있죠. 보통 아파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3종 같은 경우 용적률이 통상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30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00% 전후로. 근데 해당 시의 조례에 따라서 이 300에서 좀 270으로 마이너스 되거나 뭐 330으로 올라갔거나 이게 조금 약간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300%까지가 한정인데 500%라고 하면 기존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땅에서 올릴 수 있는 층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될 때 더 높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분양받아서 들어온다는 거고, 그 돈으로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좋고,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좋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층수 제한 아니면 공공기업 비율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있죠. 공공기업 비율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임대를 몇 프로를 한다에 따라서 뭐 풀어주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언지를 주던데,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500%까지 늘리면은 사업비를 많이 벌 거잖아요.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공공 환수를 해가지고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 재개발 이런 걸 활성화하겠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고도 제한 지역, 제한 지역,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이런 데 지원 대책. 보통 고도 제한 지역이나 일종 같은 경우는 거의 영원히 개발되기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이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책이 어려운 이제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는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뭐 모든 정책 공약이 다 그렇겠지만 그나마 큰 타이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지 간에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겠구나, 나는 그럼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늠대가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250만에서 311만 호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마냥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206만 호의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206 더하기 몇 해서 나는 311만을 하겠다라고 한 게, 서울은 48만 호, 경기 인천 28만 호, 이제 타 지역 29만 호 해서 105 더하면 311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그리고 임기 내 5년 동안은 250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좀 보면은 이게 좀 가장 최근에 나온 거긴 한데 어디에다 지을 건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신규 공공 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 내두고 그 주변에 보면은 빈 땅들이 꽤 많거든요. 거기를 총 20만 호, 20만 호 중 8만 호, 그리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 호, 그리고 태릉, 홍릉, 창동 이런 데 국공유지 2만 호, 그리고 1호선 지하로 8만 호, 이런 식으로 꽤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20만 호면 자, 김포공항 주변 20만 호인데 아까 고도 제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푼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푼다고 해도 이제 비행기가 돌아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층수 제한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빈 땅이 꽤 많이 있긴 한데, 그래 그쵸. 저 소음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파트를 꽉꽉꽉 빽빽히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공항 주변에 그렇게 많이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는 좀 약간 현실성이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1호선 지하화,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지금 동탄구역에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도로가 아니고 1호선은 기찻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하화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오래 걸릴 거라고 보면 돼요. 한 최소 10년 잡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1호선을 전부 지하로 넣겠다. 그리고 그 구간, 뭐 전부는 아니겠죠. 이제 서울 핵심 구간이죠. 그 구간을 지하하고 거기에다가 8만 호를 하겠다. 정말 10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게 누가 이 양쪽 후보가 다 가지고 와서 이거를 공약으로 해서 당장 실행한다고 해도 최소 10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경기도 인천 123만 호에 28만 호를 더해가지고 151만 호를 하겠다. 근데 계획들은 있어요. 이렇게 세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말한 거에 비해서 한 절반만 돼도 저는 정말 큰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꼭 공약을 이행해 주셨으면, 누가 되든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약간 수치로만 보면은 사실 조금 현실성이 없어요. 공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가격을 반값까지 낮추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사실 모든 걸 공공으로 돌리지 않으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인건비나 원자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가능한가 싶지만은, 일단 후보의 기조, 정책의 방향 자체가 이런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저희한테는 가장 좋은 방향이니까 뭐 도움되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일단 인근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인근 시세가 너무 올라서 이 반값 아파트가 사실 강남엔 가능하죠. 엄청 비싼데 50억짜리 아파트 옆에 공공 땅이 있으면 20억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는. 네, 아주 좋은 최고급으로 지어도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서울 지금 중위가격 아파트 가격이 12억 8천만 원, 6억 4천만 원, 6억 4천만 원짜리는 충분히 지을 수 있죠. 네, 거의 원가에 가깝게 하면은 6억 4천만 원짜리는 충분히 가능하고 넘치게도 가능합니다. 반값 주택을 공약을 냈었고요. 맞춤형 주택, 그리고 이제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이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청년 신혼 뭐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건물을 분양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누구나 집형, 이제 분양가로 임대한 다음에 다시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이익 공유형, 매각하고 지분에 따라서 뭐 5대5로 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억 벌었으면 5천만 원씩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 배분하는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선택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좋은 옵션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당첨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청년을 위해서 이제 신규 공급 중에서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용산공원 인근 정말 좋은 땅이잖아요. 용산 근처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전 다시 청년이 되고 싶네요. 청년 돼서 용산 저도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최대 90%까지 인정해줬다. LTV로 90%까지. 용산 분양가 10억이지만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청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담을 뭐 줄여주겠다.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그 GTX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GTX 관련된 거는 같이 얘기를 할까? 따로따로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그냥 이재명 후보의 GTX는 현재 계획 중인 게 GTX A, B, C가 지금 준비 중이고, A는 거의 열심히 준비가 되어서 이제 27년이었나요? 이제 거의 다 지어서 이제 동탄수서 운행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삼성해서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완벽한 완성이긴 한데, 일단 그렇게 GTX가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적극 추진해서 좀 빨리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A 플러스랑 C 플러스라고 해서 동탄 A 플러스 이제 동태안까지 가던 거를 평택까지 연장하고, C는 동두천까지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이제 0.53 평택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겠다는 거랑, 그리고 D로 기존에 이제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쪽 근처에 있던 분들이 되게 데모도 하고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D 구간이 나왔어요.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김포, 부천, 강남, 하남 이렇게, 사실 강남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GTX를 이용한다는 거는 종로 쪽에 있는 그 CBD를 가던가 강남에 있는 CBD를 가던가 그걸 위한 GTX예요. 그렇기 때문에 D 구간은 원래 안대로 복원을 시키고 EF까지 있어가지고 뭐 인천부터 구리 포천까지 가는 것, 파주부터 이천 여주까지 가는 것, 이런 것들 GTX를 새로 공약에 내었어요. 네. GTX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냥 줄일게요. 사실 GTX에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딘지를 알면 제가 중점적으로 거기를 다룰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GTX는 크게 이렇게만 설명하는 걸로 하고, 다음
이제 윤석열 후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선 공약 중에서 10대 공약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공약을 세 번째로 이제 내어놨는데요. 2022년 공시가율을 2020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올려놓은 공시가격을 다시 원복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세랑 재산세를 통합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과세율 적용하는 거를 최대 2년 동안 이제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일단 좋은 내용들이고요.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겠다. 그리고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즉시 가동하겠다. 이거는 이제 세제 관련된 거를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인하하거나 이제 개편을 해주겠다. 부담 줬던 거를 줄여주겠다라는 이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2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 공급 로드맵을 수립 후 제도 개선 및 법령을 개정하겠다.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서울에 50만 호 포함해서 수도권에 130만 호, 그리고 최대 150만 호 건설 등 전국에 2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 약간 러프한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수도권보다도 이제 전국적으로 약간 분산되어 있는 수치죠. 수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정확한 게 디테일한 공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공급에 집중하겠다라는 공약을 이렇게 내서 집중을 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세권의 첫 주택, 이게 좀 약간 신선하더라고요. 역세권 첫 주택 20만 호 건설, 그리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주고 청년 원가 주택이라고 해서 30만 원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서울에 관련된 건데 서울시 공약이 있어요. 이제 도로, 철도, 지하화 전부 아까는 이제 1호선 지하였죠. 근데 서울의 경부선, 그리고 경원선, 경인선, 고속도로들을 서울에 지나가는 큼직큼직한 고속도로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지하하겠다. 해가지고 지하하고 거기를 이제 시민 공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유휴 철도 차량 기지들이 있어요. 서울 시내에 보면은 철도 차량 기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쪽 어디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그 철도 차량 기지를 지하화해가지고 데코하고 그 위를 주거 공간으로 만들겠다. 차량 기지를 입체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1층,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 기지를 좀 약간 부지의 넓이를 줄이고 거기를 이제 입체화해서 주거 공간으로 같이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역세권 첫 주택 뭐 이런 거랑 같이 합치려나 봐요. 이렇게 같이 합쳐서 다시 철도 타고 바로 갈 수 있게. 그러면 정말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 용도 변경, 그리고 용적률 이런 거를 변경해가지고 40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 이런 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세권 첫집, 이거를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두 분이 만나셔서 같이 정책을 같이 조율하신 것 같아요. 용적률이 현행 300%라고 했죠. 근데 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역세권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아마 이거는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현행 300에서 500. 그러면은 이제 서울권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아마 거리로 제한이 될 거예요. 300m, 500m 이내를 기존 3종에서 4종, 이걸 4종은 이제 이재명 후보 공약이니까 일시적으로 500%를 상향을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하철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트라이앵글 같은 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 그리고 동일하게 GTX를 강조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GTX 얘기를 했어요. 서울 도심까지 모두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GTX 3개 노선 연장하고, 그리고 또 3개를 또 새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2기 GTX를 A를 이제 온정, 동탄, 평택 거의 비슷하죠. C노선은 동두천에서 수원, 평택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 연장하겠다는 거. 그리고 2기 GTX 3개의 노선을 추가해서 수도권을 이제 D 노선, 동서 있는 거, 그리고 E 노선 북부에 있는 동서,
F는 이제 수도권 거점을 연결하는 식으로 3개를 노선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GTX 노선을 따라서 그 GTX 차량 기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차들 들어가는 그쪽을 입체화하여니까 1층, 뭐 지하 2층, 지하 3층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선 주변의 부지를 이제 아파트나 주상복합 이런 걸 지어가지고 역세권이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합환승센터처럼 버스, 지하철, GTX 이런 거랑 같이 연결을 해서 통합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촘촘하게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얘기가 없어서 좀 찾아보니까 그 간단하게 정책이 있더라고요. 양보다는 질 해서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덮어놓고 양만 늘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한 거 보니까 누구를 겨냥한 것 같긴 해요. 다양한 임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정상화. 그래서 민간이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품질 개선 사업을 하겠다. 기존에는 보통 우리가 주공, 부영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 얘기를 들어보면 좀 질이 떨어지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약간 품질 개선 사업을 통해서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연평균 10만 호씩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나 뭐 주거급여 대상 확대나 주거급여의 현실화로 이제 주거급여 기존에 받던 거를 좀 올려주고 이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대상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 재정비인데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 보통 9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들 30년이 다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 공약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기존에 이제 일기 신도시였던 곳 5군데에 대해서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관련된 용적률 상향이나 이제 이런 행정 절차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걸 되게 간소화하겠다 하는 거. 그리고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그 세입자들한테도 뭐 일반 분양분 우선 청약권을 준다든지 이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준다든지 기존에 이제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분들에게도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체 대규모로 그 가구들이 소멸되는 소멸 가구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요 조절을 위해서 후순위 부지나 임대주택 부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해서 이제 이주 전용, 잠깐 이주에 있을 때 이주를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 크게 이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그 부동산 공급 정책이나 이제 세제 정책 이런 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이 정도를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한 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분명히 시작하실 때는 혼자 하는 거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끼어들 틈이 없이 너무 촘촘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들었고. 10분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너무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모티콘 없나요? 화내는 이모티콘. 요 불은 있거든요. 요거 불은 있는데 어쨌든 뭐 개인적인 저희 처음에 막 리허설하고 할 때는 남동사님이 이거 한 20분 하면 다 할 것 같은데요라고 하셨는데 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남동사님한테 요 박수 이모티콘 있거든요. 요거 한 번씩 다 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뭐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래에 계신 분들이 제가 뭐 누구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은 그 개인정보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 분은 구미에 계신 분이고요. 한 분은 부산에 계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 오늘 리뷰했던 그 정책들이 대부분이 뭐 그 서울 경기권 쪽에 집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공급은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늘 평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경기권 쪽에 뭔가 정책이 좀 잘 돼야 그게 또 지방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것도 있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혹시 그 지방 분들이 좀 유심 있게 볼 만한 정책 같은 것들은 없으실까요? 보셨을 때? 여기에 지금 말씀드릴 거는 공급 정책이나 뭐 세제 정책, 이런 거 다 사실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두 분 모두 다 이제 공급 정책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 큰 음, 정책의 모습 자체는 되게 수도권에 좀 약간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맞고요. 교통정책 네. GTX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쭉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후보의 공통 분모가 이제 공급과 완화라는 키워드 같은데, 네, 어, 맞아요. 그쵸. 공급에 대한 거는 그런데, 그 기존에도, 그러니까 지금 꼭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기존에도 좀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은 사실 뭐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살고 싶은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그 공급으로 인한 효과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은 또 공급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시작을 해도 뭐 건설 기간도 있다 네,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정책이기도 한데, 지금 네. 나와 있는 어떤 그 공급에 대한 정책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남동사님 관점에서는? 지금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게 있겠죠. 근데 3기 신도시가 어, 지금 사전 청약 같은 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효과는 사전 청약이라는 건 사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일단 청약 받아놓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지금 협의가 안 된 땅들도 있어요. 사실 협의라는 음, 거는 이제 기존의 그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 보상 오케이 나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받고 이게 나라가 이제 다 그거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안 된 땅도 일단은 사전 청약으로 일단은 밀고 있는데 이 효과 같은 경우는 먼저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죠. 3기 신도시 저때 들어가면 나도 여기 이 지역 말고 예를 들어 창릉이면 창릉, 뭐 이런 왕숙이면 왕숙 지금 막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 지역에 내가 넣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신도시에 대한 대기 수요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급해 내가 이 가격이라도 이 지역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다른 지역에 들어갈 수요를 이제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의 음,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 효과로서는 좋은 효과라고 보지만은 일단 실질적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아까 내가 정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공급이 없다가 아니라 진짜 진짜 리얼 팩트로 공급이 없어요. 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공급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체 공급 모습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5년까지는 아주 큰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음, 예상이고요. 이거는 뭐 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 음, 토를 달고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아까 LTV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후보가 뭐 80에서 90, 뭐 윤석열 후보는 뭐 80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80이면은 네. 제가 알기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도 70이었나요? 그죠? 어,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제 예전에는 기억에. 이제 오랫동안 더 전을 말하지 않고 기존에는 이제 70이었습니다. 네, 70. 그쵸. 70이고 뭐 음, 지금 투기가열 지역 같은 경우는 60, 뭐 조정제 음, 대상 지역은 5억까지는 70, 뭐 얼마까지는 60, 뭐 이런 음. 식으로 투기가열은 뭐 그거까지 50 이런 식으로 다 차등적으로 적용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은 기존보다 더 높여준다는 건데, 근데 기존의 LTV도 뭐 가계부채가 어떤 이런 논란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네, 더 올렸을 때 이런 좀 우려나 반론들은 없을까요? 남동사님 생각에? 아주 많이 있겠죠. 지금 현재 시중 은행들 부채 관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5%로 줄인다. 뭐 올해는 뭐 4%로 관리한다. 총 대출에 대해서요. 뭐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LTV를 80, 90으로 한다. 그냥 생각해도 이제 청년이나 생애 최초라고 하면 보통 사회초년생이나 그 신혼부부, 청년 이러면 사회초년생일 확률이 높은데 이분들한테 LTV를 90%까지, 80%까지 그러면 부담은 은행이 져야 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음, 이자가 그럼 만약에 내가 은행 입장이라면 그렇게까지 주려면은 이 사람들 소득이 얼마가 안 되는데 내가
8억, 9억을 주려면 이자가 과연 얼마일까? 이런 것도 좀 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쵸. 이자를 아주 높게 매길 것 같거든요. 제가 은행이라면. 그걸 그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럼 음, 이것도 역시 부익부 빈익빈이 아닐까? 뭐 음.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한 줄 타이틀만 보고 제가 그냥 넘겨짚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디테일한 그런 후속 대책들이 같이 복합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45년, 그 주담대 45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네. 올라간 이자로 45년 동안 낸다? 그러면은, 어, 좀 물음표긴 하네요. 네. 어쨌든 뭐, 네. 아직 뭐, 그 공약이니까요. 공약이고, 뭐, 네. 실제로 뭐, 아직 뭐 실현된 건 아니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네.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하시면서 뭐 저도 청년들 대상으로 한 어떤 공약들 얘기하시면서 나도 청년이고 싶네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저희 다 같이. 네, 남동사님도 충분히 청년이시니까요. 네,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알겠습니다. 네. 세미나 내용 너무 좋았고, 지금 급한 마음에 제가 들으면서, 이거 뭐지 하고 물음표가 생겼던 것들, 메모해놨던 것들, 먼저 질문을 좀 했는데, 지금 아래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편하게, 아니면은 대선 이런 공약뿐만 아니더라도, 이 내용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뭐 재테크나 뭐 부동산 관련해서 편하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요, 그 우측 하단의 아이콘 4개 중에서 사람이 손 들고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면은 제가 스피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이 네. 너무 없는 걸로. 네. 깔끔해서,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 음에서 진행하시는 건 처음이시고, 그리고 네. 좀, 어떻게 보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신 건데, 좀 긴장될 법도 하고, 그런데, 쉴 틈 없이 좋은 양질의 세미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아까 초반에 언급하셨던 그 부동산 관련, 아니면은 경제 관련 영화들 타겟으로 할 때 한번 모시고, 왜냐면 그 남동사님이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뭐 그 경제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지식도 해박하시니까 좀 모시고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뭐 제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뭐 남동사님이 뭐 네. 나도 한번 이런 거 해볼래라고 해서 본인만의 네. 컨텐츠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뭐 당연히 환영입니다. 만약에 하시면은 뭐 네. 필참하게 될 것 같네요. 네. 그 오늘 네. 한번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뭐 남동사님 뭐 마무리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저는 없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지루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세미나해주신 우리 남동선님과 들어주신 리스너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지금 녹화되고 있고요. 제가 편집해서 원래는 자막 따는 편집까지 하는데 오늘은 자막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